하이. 제가 이런 삶에 대한 방법, 이런 유튜브를 요즘 올렸잖아요. 근데 더 이상 올릴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비슷한 내용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 그 사람한테 더 편한 방법으로만 설명을 했지, 결국엔 다 똑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이제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생활 동안 썼던 글을 그냥 가져와서 쓰려고 하는데, 제가 3학년 때, 2학년 때 읽었던 어떤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이 책으로 독서 토론을 했는데, 그 독서 토론을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발표했던 거를 학교에 맞는 글의 형태로, 글의 내용으로 다시 조금 변형시켜서 만든 발표문이 있어요. 보고서, 에세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죽음의 의미와 삶의 방향성입니다. 3학년 3반 6번 김혜영이라고 적어놨네요. 도서 시시콜콜한 조선의 편지들 박영서 지음을 읽다. 죽지 못한 아비는 눈물을 씻고 쓴다 라는 책서를 읽으며 과거와 현재 모두 죽음이 인간에게 큰 사건으로 작용함을 느꼈다. 이때 말하는 과거는 조선 시대고, 현재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난 후 죽음이라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고,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 사전을 통해 알아봤다. 죽음이란 생명이 없어지는 거다. 생명이란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자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이자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이다. 사람으로 태어날 존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에 논외로하고, 나머지 두 개를 보자면 생명은 살아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자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로서 살아있게 하는 힘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산다는 것은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명은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때 목숨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즉 생명은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고, 이에 따라 죽음은 숨을 쉬고 살아있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단지 그게 죽음이라면, 사전적 의미로서 죽음이 그게 죽음이라면 잘 죽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삶에 대한 고민을 하지도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잘 죽고 잘 살려면 그냥 단지 연명하고 육체적인 건강만 추구하면 될 것인데, 진짜 인간이 말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전에서 말하는 삶은 단지 숨쉬는 시간의 연속인 연명이고, 살아서 생명이 있는 것은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사회에서 생명의 조건에는 단지 숨쉬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본인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생각하며 다시 박영서의 책을 읽었다. 박영서 작가님의 시시콜콜한 이거를 읽었다는 거죠. 다시 읽으며 죽음이 인간에게 큰 사건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꼽아 보았는데, 재산의 문제, 제사의 문제, 그리움의 문제가 3가지다. 이 책에 소개된 편지에 사람의 죽음으로 남은 재산 처리, 땅 노비의 문제, 곧 죽을 자신의 제사에 대한 걱정, 유대 같이 자란 노비와 사랑, 남편 아들의 죽음 또는 이해관계, 재산으로의 노비로 생긴, 그러니까 유대라고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은 같이 자란 노비에 대한 유대감이고, 이해관계라는 거는 재산으로서 귀속되어 있는데 노비가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유는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나 목숨이나 그와 관련된 무언가가 소중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을 소중할 것이 없다면 두려울 것이 없을 건데, 두렵다는 것은 소중한 뭔가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다. 그렇기에 나는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아쉬움이라고 설명하고,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감정을 미련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죽음에 대해 정의하고 난 후에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다 편지 속에서 조선의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죽음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으며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무력감을 느꼈고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잘 사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죽음에 잘 산다는 것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다가 이게 결국에는 잘 죽는 방법을 생각하는 게 잘 사는 거겠구나 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잘 정리하고 잘 사는 것이 결국 잘 죽는 건 아닐까 생각한다. 에리히 프롬은 그에 져서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 행동에 대해 그의 노력이 어떤 형태를 띠든지 간에 그것을 유도하는 것은 불안이고 열광적인 활동으로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어서 이거랑 관련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써봤어요. 노력을 유도하는 것은 불안이다. 불안 때문에 노력하고 그 노력은 열광적인 활동이다. 이때 그 열광적인 활동의 연속이 인생이다. 허무를 인간 모두가 알고 있기에 허무하지 않고자 우울감과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자 행동한다. 행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그 의미 속에서 또 새로운 허무를 발견하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닐까? 그렇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나는 좋은 상태를 찾고 그걸 유지하고 그 좋은 상태를 전개시키고 있을 때 그럴 때 그 순간에 죽는 것이 잘 죽는 것이라고 답하겠다. 그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죽는다면은 잘 죽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삶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저는 이게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똑바로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정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어요. 불안에 의해 열광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목적이 불안이라면 모래 위에 엄청나게 높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닐까? 어차피 파묻힐 허무할 행동이라면 해야 할까? 따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고통이 싫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더라도 고통을 통해 소멸하는 방법을 택하지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살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살하면 아프니까 뭐 질수로 죽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또 힘들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을 압축해서 학교에 낸 거니까. 에리 프롬이 말했듯 어차피 인간은 허무를 느낀다. 죽을 용기도 없다면 힘들어도 살아내야 하고 연명하는 인생이 아닌 삶을 사는 인생을 살다 죽고 싶다면 행동 자체에 의미 있고 재미있으며 나를 사회적으로 만드는 제 표현으로는 시끄러운 김혜영이 용인되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쩌면 차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글을 쓰는 나도 존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허무함은 인간을 죽게 하지만 더 발전하게 한다. 슬럼프를 잘 넘기면 그를 발판 삼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 않은가. 내 삶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슬럼프 또한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슬럼프 또는 내 삶의 조용한 주기 속에서 내 삶의 조용한 주기가 무슨 뜻이냐면 김혜영은 보통 하이한 사람인데 원래는 로우한 상태로도 잘 지내거든요. 그런 주기가 저는 이 글을 썼을 때는 그게 우울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안 좋은 김혜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긍정합니다. 나는 보통 책을 읽는다. 육체적 쾌락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쾌락까지 지지하기에 아파테이아 에피쿠로스가 말한 진짜 쾌락의 장을 나에게 던지며 쾌락의 장소를 나에게 던지며 나를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쾌락의 장을 나에게 던진다는 거는 책을 읽는다, 책에 몰입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책을 잡아들기까지 참 힘이 들지만 왜냐면 우울할 때 행동하기가 힘들거든요. 힘이 들지만 그래도 삶의 허물을 의미로 채워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시 내 삶을 살게 하고 들여보게 한다. 책을 쓴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자 이렇게 하면서 쓴 거거나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것 같다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허무하지만 허무를 의미로 채워나가려고 노력했는 사람들은 이 썼는 글을 다시 읽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다라는 말에서 다시 내 삶을 살게 하고 돌아보게 한다. 아마 산다는 건 기분의 주기 속에서 그 기분을 얼마나 잘 알아내느냐와 내 삶이 소중해질 때를 발견해서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삶을 산다면 오롯한 나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오롯한 내 삶을 찾는 것이 바로 삶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밀도를 높여가는 삶을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삶의 순간에 충실했음을 반증한다. 삶에 충실하며 새로운 의미를 계속 채워나가는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삶을 살다가 죽고 싶다. 끝. 빠이.